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시간 방송국 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국어 9단원 첫 번째 시간이고요. 9단원 단원명은 작품 속 인물이 되어입니다. 교과서는 268에서 277쪽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9단원 첫 시간이자 우리 국어 3학년 국어 마지막 단원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2학기 마지막 단원까지 왔네요. 그러면 마지막 단원도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공부해 봅시다. 자, 9단원 단원명을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자, 9단원은 우리가 직접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역할놀이를 해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표현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바깥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고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동화 속 이야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친구들도 보이네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밭과 아이들이 있는 걸로 봐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기찬이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저번 단원에서 봤던 꼴찌라도 괜찮아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작품 속 인물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직접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내가 누구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본격적으로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글을 읽고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림의 빈 표지에는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의 제목을 쓰고 어떤 이야기인지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네요. 여기에서는 오누이가 나와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여기 호랑이 보이죠? 호랑이가 어머니인 척 위장을 하고 어머니인 줄 알고 문을 열어두었다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나요? 자, 그러면 옆에 나오는 이 흥부와 놀부는 다들 알고 있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흥부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던 놀부는 나중에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주부전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바닷속 용왕이 나오고 또 토끼와 자라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플란더스에게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3학년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나 줄거리나 또는 작가, 그림, 이야기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2개를 이 빈 그림 표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읽었던 꼴찌라도 괜찮아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국어 시간에 배워보았던 이야기 내용들도 좋습니다. 다 적어보았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야기 속 인물 짝찾기 놀이를 하며 장면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인물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침 6에서 7쪽에는 인물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속 인물로 인물 카드를 더 만들어 보고요. 한 모듬은 노란색, 다른 모듬은 연두색 인물 카드를 고른 뒤에 자신이 인물 카드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의 짝을 찾고 짝과 함께 이야기 한 장면을 표현해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이 부침 6에서 7에 있는 인물 카드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보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지? 이런 것을 떠올려보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3번입니다.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대단한 줄다리기를 읽어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잠시 일시정지하고 읽고 와도 좋고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아도 좋은데 이번에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줄다리기. 글 베벌리 나이두, 옮김 장미라, 그림 피에트 그로블러. 옛날 산토끼 무툴라가 코로로 언덕의 굴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무툴라는 코가 따끔거려서 잠에서 깼어요. 무툴라는 코로로 언덕 아래로 깡충 뛰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우두둑 뚝쿵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끼리 투루가 나타난 거예요. 안녕 투루. 투루는 질겅질겅 풀을 씹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투루. 투루는 꼬리를 한번 실룩 움직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투루. 무툴라는 이번에는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꼬맹이야.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투루,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너는 몸집이 가장 크다고 내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지?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흥, 푸하하하. 내일 아침 내가 밧줄을 가져올게.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무툴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투르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무툴라는 물가로 깡충깡충 뛰어갔지요. 산토끼 무툴라는 눈을 반쯤 감고 물속에 잠겨있는 하마 쿠부를 찾아냈어요. 안녕 쿠부? 쿠부는 무툴라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쿠부. 쿠부는 눈을 감더니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쿠부의 머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무툴라는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쿠부, 내가 안녕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 꼬맹이야. 감히 내 아침잠을 방해하다니. 쿠부,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너는 몸집이 가장 크다고 내가 힘이 가장 센 줄 알지?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푸하! 내일 아침 내가 밧줄을 가져올게.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무툴라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무툴라는 깡충깡충 뛰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내내 무툴라는 아주 길고 무지무지 튼튼한 밧줄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다음날 해님이 오렌지색과 빨간색 햇살로 달님에게 길을 비키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전에 무툴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님 일의 동산 위로 고개를 내밀 때 무툴라는 벌써 코로로 언덕 아래로 깡충깡충 뛰어내려왔지요. 길고 튼튼한 밧줄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요. 코끼리 투르는 역시나 언덕에 있었어요. 안녕 투르? 내가 밧줄을 가져왔어. 흥! 무툴라는 가까이 가서 밧줄의 한쪽 끝을 투르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잡아. 난 한쪽 끝을 잡고 저 너머로 달려갈게. 무툴라는 빽빽한 덤불숲을 가리켰어요. 당길 준비가 되면 이렇게 휘파람을 불게. 그 다음 무툴라는 파리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빽빽한 덤불숲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하지만 무툴라는 덤불숲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툴라에게는 무릉덩이까지 닿을 수 있는 긴 밧줄이 있었어요. 하마쿠부는 무툴라를 못 본 척하며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녕 쿠부? 내가 밧줄을 가져왔어. 푸. 무툴라는 가까이 다가가서 밧줄의 한쪽 끝을 하마쿠부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잡아. 저 덤불숲이 보이지? 밧줄의 한쪽 끝을 저 뒤에다 두었어. 난 달려가서 그걸 잡을 거야. 내가 당길 준비가 되면 휘파람을 불게. 이렇게.
무툴라는 쿠부가 밧줄을 꽉 물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무툴라는 영양처럼 재빨리 덤불숲으로 뛰어갔어요. 무툴라는 꼭꼭 숨자마자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있는 힘껏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양쪽 끝에서 투르와 쿠브가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밧줄을 당기고 또 당겼어요. 먼저 코끼리 투르가 영차 끙끙 밧줄을 잡아당기자 하마쿠브는 몸을 부르르 떨며 버텼어요. 그 다음엔 하마쿠브가 영차 끙끙 밧줄을 잡아당기자 코끼리 투르가 몸을 부르르 떨며 버텼어요. 무툴라는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 웃느라 배가 다 아팠어요. 줄다리기는 해가 뜰 때 시작되어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투르와 쿠브는 둘 다 지고 싶지 않아서 줄다리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님이 달님에게 길을 양보하려는 순간 코끼리 투르는 더 이상 1초도 버틸 수 없었어요. 하마쿠브 역시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둘은 동시에 밧줄을 놓았어요. 이제 가야겠다. 가서 저녁을 먹어야지. 어느새 달님이 레동산 위로 고개를 빠끔히 내밀자 무툴라는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4번에 인물 성격 알아보기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장한 인물은 3명이 있었죠. 그 세 친구에 맞게 성격 인물 알아보기 놀이를 할 건데요. 지금 모둠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과 함께 행동카드, 말카드, 성격카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붙임 8에서 10쪽을 보면요. 이러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붙임 8쪽에 이러한 말카드가 있죠.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구의 말일까요? 여러분 다 생각이 나나요? 네, 누구의 말인지 한번 쭉쭉 옆에다가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줄다리기를 하면 언제든 널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감히 내 아침잠을 방해하다니.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그 다음에 쿠브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누구 대사였는지 한번 찾아서 옆에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등장인물 누가 적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누구의 대사였나요? 그렇죠. 이 대사는 바로 우리 토끼, 산토끼인 무툴라의 대사였습니다. 무툴라가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였죠. 자, 그 다음에 난 줄다리기를 하면 널 언제든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한 건 또 누가 한 말이었죠? 그렇죠. 무툴라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감히 내 아침잠을 방해하다니 이거는 누가 한 말이었나요? 우리 무툴라보다 큰 건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투루라는 친구였고 또 한 명은 누구였죠? 그쵸, 쿠부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잠을 방해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쿠부였습니다. 쿠부. 쿠부는 아침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툴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침잠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마였죠. 쿠부는 하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라고 말한 거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272쪽에 보면 2명 다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투루. 투루는 바로 코끼리였죠. 코끼리인 투루와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은 쿠부입니다. 쿠부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하마였죠.
이 둘 다 했던 대사이고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쿠부, 그렇게 거만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건 산토끼였던 무툴라입니다. 그 다음에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렇죠, 투루입니다. 코끼리, 먼저 나왔던 코끼리 투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 카드를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행동 카드를 한번 알아봅시다. 투루에게 크게 소리를 치는 무툴라의 행동, 그 다음에 덤불숲에 숨어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기를 하게 만든 무툴라의 행동, 그리고 무툴라가 한 인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쿠부의 행동, 무툴라가 한 인사를 듣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 투루의 행동,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투루와 쿠부의 행동, 밧줄을 가져온 무툴라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쿠부의 행동, 이렇게 각각의 행동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툴라, 그 다음에 무툴라, 그리고 쿠부, 투루, 쿠부, 쿠부, 이런 식으로 행동의 주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격 카드를 보면요. 자, 우리가 방금 말과 행동 카드를 보았는데 우리는 말과 행동을 보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는 무툴라의 말을 보고 성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성격이 무툴라의 성격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무툴라는 바로 용기가 있는 걸까요?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툴라는 아마 자신감이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볼 거냐 하면요. 우리가 서로 밧줄로 줄다리기를 했죠. 즉 무툴라는 덤불숲에 숨어만 있었어요. 그쵸? 숨어만 있고 투루와 쿠부가 줄다리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행동을 보고 성격 카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무툴라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은 딱 보이는데요. 그렇죠. 꾀가 많은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줄다리기를 하면 무툴라가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는 쿠부와 투루가 속아 넘어갈 거야 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무툴라는 정말 깨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행동 중에 무툴라가 한 인사를 듣고 대답을 하지 않는 투루였습니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계속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행동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누가요? 투루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루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배웠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각각 인물들의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입니다. 대단한 줄다리기의 다음 부분을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다음 부분은 3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첫 번째 부분은 투루가 한 말이죠. 투루? 그래서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투루라는 코끼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툴라가 너무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이 말투였을까요? 아니면 감히 아침 식사하는 나를 귀찮게 해? 이런 말투였을까요? 조금 더 신경질적이고 조금 더 친절하지 못한 그런 말투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짓이죠, 몸짓. 표정은 찡그린 채로, 몸짓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말투는 조금 더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게 하면 이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말인데요.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줄다리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무툴라의 말이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분에 차서 흥분돼서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더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말하는 두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봅시다. 올바른 표정과 몸짓과 말투로요. 네, 다 이야기해 보았나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올바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친절하게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이야기와 관련이 없을 거예요. 또는 진짜 국어책 읽듯이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높고 낮음 없이 음의 높낮이 없이 읽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이런 것은 뭔가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표정으로 그리고 뭔가 자신은 여유롭다는 듯이 그리고 말투는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돼야겠죠. 그러면 내가 너 같은 꼬맹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을 때에는요. 인물이 하는 말투 그리고 그때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에는 자신만만한 표정과 몸짓을 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읽어보고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극본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면서 극본을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연극을 준비해서 4번에 우리 반 연극 발표회를 해볼 겁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따라하면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아가는 3학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극본을 읽으면서 표정, 몸짓, 말투 그리고 인물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3학년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